지공거사에게 보인다. 이거는 편지인가 봐요. 이 편지 같아요. 지공거사에게 보인다. 종일 함께 불의를 말했으나, 이제 이 개송은 이제 그 유마거사 개소인데, 유마거사가 아파가지고 이제 문수보살이 문병 가가지고 이제 서로 둘이 아닌 법문을 이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개송을 짓는 그 개송 구절에 이제 앞에 두 구절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함께 둘이 아닌 것을 말했으나 일찍이 한자도 들지 아니했음이라 하니, 둘이 아닌 이 얘기를 이제 하루 종일 했는데, 근데 한자도 이제 들지 아니했다. 부처님도 이제 돌아가실 때에 45년 동안 이제 한 말도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둘이 아니다는 것은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것이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는데, 이제, 근데 여기서, 둘이 아니다. 근데 반야신경에서 말할 때 색과 공과 둘이 아니고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 얘기를 이제 둘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루 종일 했는데 실제는 이제 한자도 들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제 한자도 들지 아니했는 그 자리하고 둘이 아닌 그 자리 이제 하고 관계인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거는 한자도 들지 아니했다는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자도 들지 않은 부처님 방금 말씀했듯이 이제 부처님 45년 동안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도 돌아가실 때 나는 한 말도 안 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한 부분이 있고 말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스님들도 내한테 이제 여러 번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짐작은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자도 들지 아니했다는 이 자리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못 보고 자꾸 현상 껍데기만 보고 이제 우리는 있다 없다로 자꾸 사량 분별하는데 한자도 들지 않는 이 자리를 보면은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건데 우리는 이제 반만 보고 자꾸 망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도 들지 아니했다.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은 공하고 오온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보려고 그러거든요. 거의 전부 다 분리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리해서 보면은 진짜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분리해서 볼 수가 없고 직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해가. 그럼 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색 그대로 공이다는 거죠. 색 그대로 공이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오온이 개공이니까 이 몸띠가 이제 공이거든요. 공인데 이 공을 이 몸띠하고 분리시켜서 보려고 하면은 평생 볼라 해도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직해가 보라는 거예요. 이 몸띠 그대로 공이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공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해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몸띠 말고 공을 따로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영원히 못 본다. 그거는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분별해서 보는 것이지 진짜는 못 본다. 그럼 이제 진짜 보려면은 이걸 직해서 봐라는 거예요. 직해서 봐.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둘 아닌 것을 이제 함께 말했으나 일찍이 한자도 들지 아니했음이라 하니 다시 이 뜻이 어떠한고 하고 물으면은 그래서 이제 위에 두 그 구절이 그럼 뜻이
하루 종일 얘기했거든요. 이제 니다 내다가 둘이 아니고 또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얘기해놓고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순되는 뜻이 어떠한고 하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번갈아 서로 둔한데 노임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물으면은 둔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고 이제 계속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니까 굉장히 친하죠. 친한데 부모가 나의 친한 것이 아니미니 우리는 둘로 논아놓고 보면은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친하노 하면 부모가 사실은 제일 친하거든요. 자기를 낳아준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은 한자도 들지 않았다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도 친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보다 더 친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이제 나와 친한 것이 아니니 누가 이 제일 친한 자인고 부모보다 더 친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니다 내다 논아놓고 친한 것이지 니다 내다를 놓기 이전에 친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니다 내다 놓기 전에 제일 친한 자는 그럼 누구인가 하니까 맹구파벌이다. 눈먼 거북이와 다리 쩔룩거리는 자라다. 근데 이제 눈먼 거북이와 쩔룩거리는 자라다 그랬는데 자라와 거북이를 둘로 논아 보시지 말고 이것도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럼 눈먼 거는 뭘 말하고 쩔룩거리는 건 뭘 말하는 얘기죠.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이것도 둘로 보면 안 돼요. 한 마리로 봐야 돼요. 한 마리로.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눈먼 거북이와 쩔룩거리는 자라다. 그게 내하고 제일 친한 거라. 그럼 어떻게 해서 눈먼 거북이하고 쩔룩거리는 자라가 제일 친한가? 그거 알면은 이제 둘이 아닌 것도 알고 한자도 들지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이 속을 향해서 천득하면은 깨달으면은 문득 가없는 세계에 니다 내다 하는 것이 이제 호단 트럭끝만 침도 간격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니라. 맹구팝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깨달으면은 이 가없는 세계에 우주 전체에 니다 내다 하는 것이 털끝만 침도 서로 벌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다. 부모도 이제 니다 내다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제일 친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런데 니다 내다 간격이 안 벌어진 상태에서 제일 친한 것은 맹구파벌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맹구파벌을 알면은 이 가없는 우주 세계에서 니다 내다 하는 그런 간격이 트럭만 침도 간격이 벌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10세 고금은 이제 가득한 옛날로부터 무시래로 이제 미래제가 다 하도록 시종이 당념을 여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이 앞에는 공간을 얘기했다면 뒤에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금 현재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그것을 여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 자리캉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맹구파벌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우주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 트럭만 침도 서로 이제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가 있고 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우주가 다 멸망할 때까지도 지금 현재 내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생각하고 조금도 이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돼 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제 그거 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무슨 위대한 그런 우리 밖에 진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그렇게 되어 있다.
혹 그러하지 못할진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못 되는 사람, 못 될진대는 기륜은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음을 떨쳐 전전해서 문득 맹구파벌상에 나아가서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방해롭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우주상에 있는 이제 그렇게 늘지 않는 몇 메타 공간에 서로 살면서 니다 내다 하고 서로 갈등 대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방고금이라고 그랬는데 뭐 지금 시방고금은 놔두고 몇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냐고 계속 그렇게 좁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맹구파벌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좁은 세계에서 굉장히 넓은 세계에 가고 또 좁은 시간에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우리는 갈등 대립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제 그런 갈등 없이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제 떨쳐 전전해서 하는 거는 이제 막 그 밑에도 나옵니다만 정신 차려 가지고 맹구파벌상에 나아가서 이 맹구파벌이 무슨 소리인지 이게 왜 맹구파벌이라 했는지 그것을 이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방해롭지 아니하다. 근데 그 앞에서는 이제 맹구파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맹구파벌 소리 듣고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맹구파벌을 못 깨달은 사람은 이제 맹구파벌상에 가서 한 의심을 일으키는 거와 방해롭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맹구파벌이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그 화두를 듣고 금방 깨치라고 일러준 겁니다. 그럼 깨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가 되는 겁니다. 공간에서도 자유자재 되고 시간에서도 자유자재 되는데 못 깨치는 분은 이제 할 수 없이 맹구파벌상에 나아가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방해롭지 아니하다. 그럼 어째서 맹구파벌이라 했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듯이 화두라는 것은 깨치라고 일러준 건데 못 깨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이제 왜 맹구파벌이라 했는가 하고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무조건 의심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치라고 이제 일러준 겁니다. 요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못 깨친 사람이 할 수 없이 이제 지가 스스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방해롭지 아니하니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가매 바로 내외로 하여금 타성일편이 돼 가지고 이제 의심이 깊이 들어가면은 주관과 객관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타성일편 하나가 돼 가지고 종일토록 실트럭만 침도 셈이 없어 가지고 저 생각의 가시가 목에 걸린 것과 같음이 독약을 맞은 것과 같으며 또 건강건과 율국봉을 결정코 삼키고자 하며 결정코 뚫고자 해서 이제 건강건은 이제 건강이라는 아주 단단한 쇠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그 건강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이제 뚫고 나가지 못하고 또 율국봉은 이제 밤송이인데 밤송이를 우리가 이제 목에 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건강으로 된 울타리와 밤송이를 결정코 삼키고자 요하며 결정코조 뚫고자 요해서 다만 평생 기량을 다해가지고 지어 가져가면은 자연히 한 깨달을 곳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맹구파벌 그 소리에 단방 깨치면은 이제 말할 거 없고 못 깨치는 사람은 맹구파벌상에 나가서 한 의심을 일으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이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 의심이 목에 그 생선가시가 이렇게 걸린 것 같이 목에 생선가시가 걸리면 내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 생각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면은 이제 건강으로 된 울타리와 또 밤송이를 이제 그걸 뜰듯이 그렇게 온 기량을 다해 공부하면은 깨달을 것이 있을 것이다. 또 이제 천무인은 바로 깨달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의심해서 깨달으라 그랬고, 세 번째는 이제 못 깨닫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납니다. 가사 금생에 이제 가령 금생에 삼키지도 못하고 뜰지도 못해가지고 안광낙지시에, 안광낙지는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에 비록 제 악취 중에 있더라도, 이제 제 악취는 뭐 지옥, 악이, 축생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 악취 중에 있더라도 놀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설사 못 깨닫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해도 이제 악취 중에 떨어져도 우리는 이제 놀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구속되지도 아니하고 묶이지도 아니해서 설사 염라노장 모든 대기왕을 만나서도 그러면은 이제 악취 말고 또 이제 지옥이 하나 들어가죠. 염라대왕도 만나고 우리가 명부전에 가면 10대 그 기왕이 있잖아요. 그 기왕을 만나서도 또한 다 홍수는 이제 혹시 중국 그 무술 영화 보면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고맙다고 쎄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게 홍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손을 이래 마주 잡아가지고 인사하리니 우리가 설사 못 깨닫더라도 이제 다음 생에 염라대왕을 만나다든지 그런 이제 제기왕을 만나더라도 이제 공부 안 한 사람은 염라대왕 만나면은 이제 심판도 받고 또 모든 기왕들한테 우리가 이제 심판받아 가지고 다음 생을 살 텐데 이제 못 깨닫더라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맹구팝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의심해서 깨닫는 사람, 요거는 이제 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근데 못 깨닫더라도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강, 서장에 나오는 강, 이제 중간 과정만 가도 이제 도둑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도둑놈을 잡으면은 우리가 깨닫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중간 과정만 가더라도 도둑놈이 저 덤불 속에 숨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도둑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막 찾고 헤매는데 우리가 공부만 조금 해가지고 중간 과정 조금 지견만 나도 아 도둑놈이 저 덤불 속에 지금 숨어 있구나. 가서 잡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우리 생활에 안정이 되고 여기 이제 생활에 이제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이제 염라대왕도 이제 지견만 난 사람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앞에 와서 업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는 모아이마 또거든요. 로또 복권식으로 웃자다 깨달으면은 이제 뭐가 되고 못 깨닫는 사람은 육까지도 인정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특히 성철스님이 그러셨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지 중간 과정을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과정도 하마 한 것만침 우리 생활에 표가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해져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면은 정말로 이제 뭐 좌절을 한다든지 절망하면은 우리나라가 OECD 나라 국가 중에 자살이 제1위라고 그럽니다. 극단적인 데 가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동량만 해도요. 기동량만 해도 그런 짓을 안 해요. 며칠 전에 내 아는 그 보살이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 보살 친구 되는 보살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가 그 남편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 보살을 내가 그렇게 안 봤더니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잘 못 봤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보살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말하자면 봉사 같은 거 이런 공부보다도 밖에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저 보살 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일하는 것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한의사였었어요. 근데 하반신을 못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어머니가 독하게 며느리 시집살이를 했는지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네요. 난 전혀 몰라. 친구한테 얘기가 그 친구가 이제 처사가 이제 또 내한테 얘기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몇 번 자살하려고 했던 분이 뭘 생각 안 했겠어요. 절에 몇십 년 다니면서 스님들 얘기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그래 내가 기동량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앞에가 절하면은 뭐 집어 던질 끼고 벽을 사이에 두고 옆방에서 시봉을 했으니까 벽을 사이에 두고 자기 시어머니 쪽으로 향해서 절을 했대요. 몇천 번 절하고 나니까 그 미운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내가 다 받아줄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이 생기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뭐 집어 던지고 뭐 욕을 하고 그래도 또 미운 생각 안 나누고 예 하면서 그렇게 시봉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이구 내가 그 보살한테 여태 내가 잘못 맨날 일이나 좋아하고 공부 안 한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참 잘못 생각했구나.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동량해도 우리는 안 한 거하고는 달라요. 죽으려고 막다른 골목에 간 사람이 뭔 생각을 안 하겠어요. 과거 생각 다 이렇게 보거든요. 스님들 참 어려워 절하더라, 기도하더라, 또 뭐 절하면 좋다 하더라, 또 미운 생각 일으키는 거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 뭐 별거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번을 하고 나니까 그 미운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그때는 어떤 일을 나한테 하더라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오면 그 보살을 이제 잘 봐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 겉으로 봐. 그 보살은 이제 입이 좀 무거운 입니다. 나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요즘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도 그런 일하고 갈등도 많이 했겠죠. 근데 요새는 둘이 아주 사이좋게 내한테 거의 일요일마다 오더라고. 그래서 요새 제발 심했나 하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동량만 해도 다릅니다. 다르는데 그 선방에 가서 문고리만 한번 잡아도 지옥고는 면한다고 보살들이 오면 문고리 잡느라고 야다이거든요.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처음 깨닫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의심해서 깨닫는 얘기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열심히 했는데 못 깨닫더라도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염라대왕이고 귀신이고 모두 다 그 앞에 와서 절을 한다. 어찌 쓴 연고녀 대개 이 반야의 불가사의 위력이 있음이 되는 연고니라. 우리가 이 반야의 힘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이제 우리가 반야의 힘이 이제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공하다는 것만 알면은 그 반야의 힘이 나오는데 내가 햇빛이 그 반야의 힘이 나오는 것을 구름이 이제 거치면은 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에 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구름이 거치가지고 해는 이제 100% 안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구름이 엷어지면은 그 햇빛이 못 보더라도 나름 밝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의심들이니까 물론 참선도 하시면 되겠지만은 설사 화두를 들고 참선을 안 하더라도 봉사를 통해서 하든지 또 그냥 뭐 경을 보고 하든지 우리가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거 이것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계속 확인하는 훈련만 해도 화두 드는 거랑 같아요. 화두 드는 것도 내가 없다는 걸 확인해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육조단경도 했지만은 육조단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화두 들으란 말 없거든요. 반야로서 관조해라 그러거든요. 반야가 뭡니까? 내가 없다는 걸 아는 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하면 나도 지금 그런 훈련을 합니다. 실체가 없는데 공인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도 편해지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와요. 그냥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지혜가 나온다니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놈을 해결하려고 막 하면은 쏙 사는 것도 많고 막 뒤엉켜가지고 막 복잡하게 생각이 엉키가 뭐 일이 안 풀리는데 그래 공이다. 없다. 실체가 없다. 연기현상이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며 생각하면은 그 푸는데도 실타리가 잘 풀려요.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끝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도 드는 거나 똑같아요. 육조당경에 하도 들으라는 말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서 관조해라. 반야로서 관조해라. 계속 그렇게 했죠. 그렇게 지혜로 관조하고 반야로 관조하는 것도 화두 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장에는 보면은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는 화두를 들으라 이러거든요. 그럼 화두 들면은 이제 이 말길 생각의 길이 딱 끊기잖아요. 그것이 공했다고 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제 다양하게 우리는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화두도 들어보시고 또 잘 안 될 때는 또 이제 공이다, 실체가 없다. 그 훈련을 계속 하세요. 하면은 이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실타리가 이렇게 많기가 풀기 어렵다가 그게 공이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자꾸 정리해 가면은 그 얽힌 실타리가요, 살살 하나하나씩 풀려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반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반야의 위력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반야의 위력은 100% 된 건 아니겠죠.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즉 제 현업에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일마다 좋은 일 하면은 선업을 짓고 나쁜 일 하면은 악업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 업입니다. 나쁜 거만 업이 아니거든요. 좋은 거 하면은 선업이고 나쁜 거 하면은 악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인과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인과 수준은 이제 그 다른 종교에도 인과 얘기는 합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아까도 다른 종교도 얘기하고 교육하는 사람도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교에 입문하는 길이 있고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하려면은 최소한도 반야신경의 오니 개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즉 제 현업에 있더라도 필경의 반야의 힘이 이제 성한 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한 금강당자가 뜰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과 같고 흔들어도 동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나니라. 금강단자는 갑사 가면은 단간지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단간지주.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간지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쇠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현업에 있더라도 그 반야의 힘을 이제 조금이라도 길러 넣으면은 금강단자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